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 안태욱장입니다. 저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왜 왔을까요? 이준배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로 고맙습니다. 정무부시장에서 네. 경제부시장이 됐다고요? 예, 예. 보통 이제 정무부시장직은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 이제 정무부시장으로 이렇게 역할과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최민호 시장께서 이제 최민호 4기가 출범하면서 네. 경제 자족 기능,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이라고 하는 그 준비를 위한 그런 역할로서 경제 부시장으로 이제 조례 개정을 오늘 조례 개정이 됐고요. 네. 이제 반포가 되면은 7월 30일자로 이제 정무에서 경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통과가 돼요. 오늘 통과됐습니다. 저희가 이거 세계 최초로 직접으로 보도해드리는 거, 중국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저 부시장님을 직접 인터뷰하는 그런 영광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 세종시도 오랜만에 왔지만 저 자치시청도 굉장히 이쁘고 가운데 있는 게 도서관이에요? 예, 도서관입니다. 열린 도서관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와봐가지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저런 공간들 그리고 전체 세종시 청사 안을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갤러리로 다 개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오셔서 또 그 책도 읽고 또 커피도 마시시고 뭐 또 필요하다면 뭐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술인들이 또 이렇게 창작한 그림도 보시고 뭐 얼마든지 그런 어떤 문화 생활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시청사를 조금 더 리뉴얼을 한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아니 부럽습니다. 청주시는 이제 집을 지으면 언제 짓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시청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탄생할 것을 기대합니다. 경제부시장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세종 시민들에게도 유명하시겠지만 충북 도민들에게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런가요? 도민들에게도 청주 시민에게 또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그래도 우리 태희가 여기까지 오셔서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우리 청주 시민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인사를 드리자면 대전이 나왔고 또 청주가 키웠고 그리고 세종이 쓰는 그런 이준배입니다. 잘 키워주신 덕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청주에서 오랫동안 그 직장 생활과 또 창업을 해서 기업인으로 만든 다양한 그 경험들이 우리 세종시 그 4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최민호 시장님께서 좀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데 그 자족이 결국은 이제 경제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자리가 우리 청주 시민들이 저를 잘 키워주신 덕이다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키워주신 또 가르쳐주신 대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빛낼 수 있는 또 청주에서 키워준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를 잘 하면서 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때 저희도 좀 보도했습니다만 아주 신선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고졸 신화 잘 아시죠? 최연소 기능 한국인, 창업가이시기도 하고 엑셀러레이터이기도 하고 아주 창업, 경제 이쪽의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 부시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졸 신화니까 부시장으로도 신화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부담이 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우리 국장님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원래 언론이니까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고졸 신화에 고졸은 맞고 신화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전설 정도로 할까요? 뭐 전설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밥값 예. 밥값 정도를 너무 겸손하신 것 한 같아요. 거고 또 이제 이 주변에서 가끔 뭐 고졸신화 또 내지는 자수성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었으면 뭐 당연히 또 집을 줬으니까 네. 내 집이 있으니까 그렇죠. 성가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자수는 아니에요. 또 틀려. 자수는 아니고 다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아니 경제인이 사실 그래요. 소비자가 있으니 성공할 수 있는 거고 투자자가 투자 기업이 있으니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 성공에는 상대가 있다. 예, 그런 상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을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혼자 뭘 바둥바둥해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었고요. 뭐 우리 시장님도 저를 이렇게 임명해 주신 것도 다수성가의 한 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무거워요 이 자리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제 입장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1급이에요 이 자리가. 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사실 되게 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고 쭉 뭐 6급부터 7급부터 뭐 이렇게 쭉 걸어서 올라와도 사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어렵어요. 그래서 2,500명 우리 세종시청의 공무원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되고 첫째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저분이 경제부시장으로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고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장님의 평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자리 자체는 무겁다. 그러나 저는 늘 익숙한 거에 익숙해지면 또 익숙하지 않은 것을 찾아다니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노마드. 예, 그래서 노마드죠. 진짜 노마드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사실 설레요. 이 자리가.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꿈꾸고 있고 그 꿈이 세종 시민들의 꿈과 같이 또 일치했기 때문에 시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 누군가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 현실화하는 데 역할이 있다. 이건 되게 설레이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설레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제가 기업이 하나 어떤 성공 신화를 쓰려면 기업이 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네. 제가 아무리 경제부시장으로 왔다고 세종시의 성공 신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은 저는 최소한 세종시의 경제 생태계에 잡초를 뽑고 그리고 밭을 갈고 네. 거기까지는 제가 해야 되겠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씨 뿌리고 뭐 키우고 열매 맺고 하는 건 또 누군가 또 다음 또 이렇게 또 더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고 능력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또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저 건너편에 저 건물이 뭐예요? 저 건물이요. 저희 저 별관으로 쓰고 있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소 세종 네. 이렇게 이제 크게 간판으로 써 있습니다. 네. 시청 별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청주 시민이잖아요. 네. 여기 오다 보니까 세종은 올 때마다 와 이런 도시가 다 있었나 정도로 깜짝 놀라고 네. 건물들도 상당히 다르고 그래서 특별자치시로서 아주 대한민국의 핵심 행정부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갖출 거 다 갖춘 것 같은데 네. 경제로서 네. 뭐 더 도전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그 지방 분권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역사도 상당히 깊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고 노력들은 하는데 가장 그 노력하는 거에 가장 크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재정분권이거든요. 재정분권. 예, 네. 결국은 재정분권 없이 그 자치분권이 될 수는 없다. 지방분권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예,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네. 분권이 된 거지. 네. 완성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인위적인 도시잖아요. 네. 이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지금 쭉 건설이 돼서 2030년도면 끝나요. 건설 모든 게 계획된 거는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럼 우리는 자족 기능을 갖췄느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족 기능이라고 하는 게 네.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자산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 네. 자산을 매입하면 그거에 맞게끔 세금을 내신단 말이에요. 네. 취득세, 등록세 같은.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세수 구조가 시 등록세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가 완성이 되는 시점인 2030년이면 세종의 희망이 아니라 세종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종의 겨울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아파트도 그렇고 많지만 그것도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결국은 도시 건설에서 생기는 이익이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시정 4기의 4년의 네. 어떤 그 임기의 걱정이 아니라 향후 2030년 죄송합니다. 이후에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확보하면서 경제 생태계가 완성을 해놔야 그렇죠. 30년 이후 도시 개발이 끝난 이후에는 무언가 다른 기능으로 재정이 확보가 되고 그런 것들이 확보되면서 세종시가 풍요로운 삶 그리고 품격 있는 세종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행복도시는 진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뭐 법이 이제 개정되거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대통령 직무실도 오고 네. 또 국회의사당도 오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행복도시의 어떤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그 수도의 역할, 행정수도의 역할은 일정 부분 완성이 됐다. 네. 뭐 99% 가까이는 됐다. 1%의 법을 바꾸는 문제.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세종시가 노력하면서 시민들에게 좀 해야 될 일이고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를 우리는 미래 전략 수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전략 수도가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제 생태계가 완성이 돼서 이제 세종시가 도시 건설로 먹고 사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어떤 그런 기능들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들. 근데 여기는 뭐 땅도 이렇게 넓지 않고 뭐 뭔가 저 경제 구조가 좀 남달라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투자 유치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제에 대한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개념이 달라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가 국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도시거든요. 그렇죠. 예, 브레인시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자원들 그런 인력 자산을 어떻게 인적 자산을 어떻게 해서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그 유발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시장께서도 이제 모 방송에 출연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 시장으로 시작해서 문화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의 축인 이제 관광 자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 자원의 큰 축이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레일축, 기차,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단강이라고 하는 금강. 예, 그래서 리버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티축. 우리 저 정부 부처, 중앙행정부처가 있고 그 옆에 호수공원 그리고 중앙공원 이런 이제 공원화가 돼 있는 이런 공원들을 통해 갖고 축제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시티존 이렇게 해갖고 세 개의 큰 축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뭐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축의 하나를 완성을 시키는 거고 또 우리가 조치원역 KTX 정차를 시장님께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북부 관문역으로서의 역할 이거는 우리 관광객을 인바운딩 관광객을 들어오는 출구 이제 입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남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전이전동으로 시작해서 내판 부강으로 나가는 이 소위 여객 라인이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여객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화물 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비어캔 트레인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아까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가 저 조천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맥주 파티도 하고 그걸 타고 또 각 그 역마다 역 따라 이제 예술인 마을을 조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판역 안에 이제 장욱진이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가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욱진 화백 뭐 생가 복원도 하고 이래서 관광객이 와서 사진도 찍고 또 다시 또 뭐 이렇게 계속 철 따라 이동하면서 이제 관광하는 관광축이 있고 아시다시피 뭐 아주
그 세종시의 부처 건물이 또 예술이거든요. 예, 아주 뭐. 예, 예술입니다. 근데 이걸 진면목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네. 하늘로 올라가야 돼. 올라갑니까? 올라가야 돼. 그래서 대관람차를 하나 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대관람차 같은 걸 좀 만들어 보자. 오. 그렇게 하고 또 어디다가요? 시청 여기다 하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 사진에 보면 네. 저희가 이은교라고 그래갖고 보행교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요? 아. 요 앞에 시청 앞에. 요새 사진에 많이 나오는 것도 예, 예. SNS에. 예. 그 누워 있는 이은교 누워 있잖아요. 네. 이응자가. 네. 그걸 좀 딱 세우면 오. 바로 이제 대관람차가 되는 거죠. 그 대관람차를 타면 이제 세종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경제로 자족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네, 그래서 네. 이제 세종 시민들이 잘 먹고 사는. 그러니까 단순히 막 무슨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산업 육성의 차원은 조금 더 정책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전략 사업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이런 브레인시티로서의 역할. 그래서 미래전략 수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세종시만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세종시가 그런 브레인시티로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주된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 민선 7기에서 충북, 세종, 대전, 충남에서 충청권 광역 경제권 예. 그런 거 이제 많이 추진을 했는데 그 리더가 다 바뀌어서 그거 계속 추진됩니까? 해야죠. 왜냐면은 이거는 뭐 그 인구 소멸 그리고 이제 경제권 자체가 자족 기능을 가지려면 시장이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요. 시장 사이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39만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뭐 인구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결국 충청권 전체의 인구를 한 그 경제권으로 묶어야 네. 그 자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뭐 단일화된 경제 이런 개념보다도 무언가가 이제 새롭게 메가시티의 개념이 핵심은 사실은 그 단일 경제권을 만들자는 거고 단일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수단이 교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통이 빨리 연결이 되고 해야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돼야 충분히 하나의 경제권으로 완성될 수 있으니 광역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서 결국은 청주공항을 충남 그러니까 충청의 관문 역할로 할 수 있는 관문공항으로 키워야죠. 지금 뭐 다른 시도에서도 다 지금 공항 유치하고 공항 키우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청주의 숙제로 두지 말고 이게 충청권 전체의 숙제로 해서 청주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도 오고 대전도 가고 또 천안도 가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교통망. 어쨌든 세종시가 발전 이웃사촌이 잘 돼야 요새는. 그럼요. 그 옆 동네가 잘 사는 네, 거지. 네, 이웃사촌 망해봐야. 네. 그럼 같이 그 피해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예. 충북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먹고 살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야 되지만 요즘 더 젊은이들이 와야 돼. 네. 또 인재가 와야 되잖아요. 세종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요? 전략을 얘기하면은 좀 같이 좀 알면 안 돼? 여기는 청년 수당 같은 거 줘요? 사실 많이 못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긴 주는군요. 청주는 안 주다. 아니 안 줄 거예요. 저희 그렇습니까?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청주 시민들이 가져가시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정책이 뭐 재난지원금이 뭐 이런 거 재난지원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고 농민수당도 그렇고 우리 세종시는 농민수당도 못 드렸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웃에서 보기에는 야 세종시 부자 아니냐. 예, 부자로 보입니다. 부자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가난하다 이런 뜻은 아닌데 사실은 저희가 뭐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통계로 보면은 뭐 그렇게 17개 시도에서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대전만 봐도 이미 도시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세출이라는 게 등락이 크지 않아요. 그죠? 예. 어떤 정해져 있죠. 문제가 딱 생기면은 생길 때 좀 튀겠지. 그러나 일상적일 때는 별로 튈 일이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돈을 쓰시냐? 투자에 쓰시는 거죠. 근데 세종시는 계속 저희는 세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도시가 자꾸 만들어지고 공공시설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세종시가 그런 자산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자산을 받으면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세종시는 계속 재정 부담을 가져야 되거든요. 부담이 커진다고.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구 많이 늘잖아요. 실제 아시잖아요. 세수는 뭉칫돈은 SK 같은 회사가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SK 하이닉스 여기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세종시의 지금 현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다른 인근 도시처럼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창업에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원도 펀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투자에 대한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긴축 재정을 하시려고 당신의 취임식까지도 그냥 그 다른 행사에 오히려 붙어서 당신이 처음 시장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되셨으면 뭐 취임식 그렇게 애매가 없겠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저라면 그런 마음도 있었겠다 싶어요. 근데 시장님께서는 벌써 야 이거 시작부터 이거 아니다. 행사가 있으니 그날 당일 행사가 있으니 취임식 날 당일 행사에 좀 식전 행사로 간단하게 취임식하고 시민들 앞에서 취임 선서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최민희 시장님은 취임식을 앉아서 하고, 예. 그다음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집무실을 줄여가지고요. 어디 네. 조그만한 방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주 그 정도로 이제 비상 상황이군요. 열심히들 경제를 살리려고. 그렇게 뭐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봐요. 크리에이터 기질이 좀 다분하세요. 아하. 그러니까 김영환 우리 도지사님도 시인이시고 맞아요. 또 이공계 쪽에 계셨던 분이면서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너무 홍보해서 잘 적용 못하는 거 지금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인이 쓰는 언어가 그 언어 중에서 가장 하이 언어입니다. 예, 거의 예를 들어서 인간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뭐 저는 아직 좀 무교인데 종교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거의 이 언어가 너무 고급 언어라 그 시를 보면서 시 하나의 단어에 수십 가지의 감정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은 그 김영환 지사님 모시는 공무원이나 또 잠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도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도 행정을 오래 하셨지만 거의 그 예술인의 경지에 있어요. 뭐 색소폰도 잘 부르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또 당신은 오래전부터 어떤 문화 살롱을 만들어서 살롱을 또 이렇게 많은 이 그 예술인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오래전부터. 그 두 분이 자주 만나셔야 되겠네요. 네, 상당히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상상력이요. 네. 예, 뭐 진짜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충남이나 대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김영환 지사님이나 우리 최민호 시장님은 언어가 다르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거를 두 분은 어떻게 풀어서 얘기하실지 걱정이에요. 도민이 노력해야 돼요? 시장 도지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님이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도민들께 알리려면 생각보다 이제 말이 많아지실 거예요. 말씀은 좀 잘하시는 걸로. 왜 말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되니까 당신이 쓰시는 언어에 대한 설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설명이 길어. 길면은 이제 그 시장님도 좀 길어요? 우리 시장님도 길어. 두 분이 만나면 1박 2일 만나죠. 거의 제가 봐서는 배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이 인재를 어떻게 그게 슬쩍 넘어갔는데 또 왜 이렇게 다시 돌아와 그래요? 돌아오는 건 잘합니다. 그 세종시 그 아파트 값도 비싸고 그런데 청년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각 이제 지역에서 대선 공약으로 7개씩을 다 이제 올렸잖아요. 저희들 그 시장님께서 첫 번째 공약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이제 올려서 대선 공약화가 된 첫 번째가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사업입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예. 그래서 단순 BI 기능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기능만 넣는 게 아니라
빌리지 마을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마을에서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창업 빌리지를 만들고 거기에는 우리 이제 인재를 글로벌 인재들을 좀 유입시키겠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은 학교에서 물론 이제 학습을 통해서도 하지만 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야 되는데 사실 현지 가기가 쉽지 않으니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글로벌 인재들을 조금 더 우리 세종시로 유입시켜서 뭔가 우리 여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세종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래 시민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매력을 갖고 이제 세종시에 올 수 있도록 하려고 전략이 한 180가지 정도 되나? 근데 이제 오늘 한 가지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들어도 청주 청년들 일로 다 오게 생겼는데 지금 가까우니까요. 금방 오더라고 청주에서.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그 크리에이터들을 정말 조치원 북부권 조치원 중심으로 해갖고 도시의 기능들을 저희들은 다시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글쎄요, 그 조천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여기 세종시 저기 새로 신도시랑 그러니까 구도시라고 할까, 구도시인가의 원도시, 그런 네. 어떤 이 도농 복합 도시랑 비슷한 건데 그런 이제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도 잘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희는 뭐 이제 도농이라는 개념보다는 청주 청원이 이제 합치면서 도농이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농촌이 워낙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 있는 농촌을 어쨌든 자산화해야 되니까 청주 입장에서는 뭐 충북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농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능적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세종시는 그렇게 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점점 좀 시대가 고령화가 되시고 있고 또 농업이 이제 그 과학영농이나 또 내지는 대농으로 해서 대량 생산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농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농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피보팅 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전환의 시점까지는 이제 행정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으로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브레인시티예요. 여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신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노동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인컴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을 통해 갖고 하는 일이라면 내가 좀 쉼이라는 게 필요하면 조금 하루 정도 쉬면은 체력은 딱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정신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정신은 뭐 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클리닉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조치원 중심으로 한 북부권을 다양한 어떤 기능을 늘 건데 그 기능은 지역 기능이 있고 큰 축의 기능은 결국은 클리닉 시티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요 2만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조치원이나 이 북부권에 가서 힐링도 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가서 해소하면서 풀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기능을 좀 부여해서 소위 뭐 지금까지는 이제 1차 산업에서 뭐 6차 산업 하자 해서 6차 산업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저희도 6차 산업을 하는 거는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6차 산업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10차 산업으로 이제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토대도 아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제 고민하시고 자꾸 만들려고 하면서 그 기능들을 좀 넣는 게 이제 치유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능들을 공약에 꽤 많이 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북부권은 그렇게 좀 키우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뭐 힐링 도시 이런 것들을 많이 표방은 하지만 어쨌든 클리닉 개념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좀 쉼을 가져라고는 하는데 셀프 쉼인데 이건 아니고 약간 우리는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된다 실질적으로. 맞아요. 부시장님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아무튼 그 우리 정확하게 태희라는 이름을 갖고 처음 창업을 하신다고 제가 문자를 받고 저는 뭐 깊이 있게 직접 찾아뵙고 응원을 하지는 사실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이 SNS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 창업가의 길로 또 새로운 또 언론 문화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제가 응원하고 또 그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존경을 보내긴 했는데
또 이렇게 돌아서 또 이렇게 저를 또 찾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인터뷰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 먼저 우리 안태희 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최민호 시장님께서 자주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악연이든 선연이든 모든 인연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인연이 나한테 또 내지는 내 자식한테 선연으로 올 수 있도록 인연의 소중함을 늘 강조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시장님으로 직장에서 이제 상사로 모시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장님을 제 카톡으로는 위대한 스승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저는 늘 그분을 좀 배우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도지사님, 또 시장님, 또 우리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이 그 도민들의 또 시민들에게 또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저도 비록 경제 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함께 해야 될 역할이 있거나 그런 일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사심 없이 또 지역 발전보다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청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새로 출범한 우리 모든 그 자치단체장, 특히 우리 김영환 지사님 또 이범석 시장님, 뭐 제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 두 분께도 더 응원도 드리고요. 도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아마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일 라이브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실에서 특별 스튜디오에서 지금 했습니다. 이준배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